안녕하세요. 필기 시험을 아주 힘들게 마치시고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필기 시험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필기 시험은 그냥 좀 외워서 어떨 때에는 잘 모르시면 외워서 그냥 찍어서 이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모든 풀이 과정 또한 채점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답만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암기 문제도 있고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암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여러 번 반복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기 시험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계산 문제가 오히려 실기 시험에서는 더 점수를 받기 용이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떠한 것을 할 거냐면 암기 문제 빼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들을 한 8문제 정도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먼저 좀 몸풀기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씩 응용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잘 습득하신 이후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료들은 동일출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엔티미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8문제 정도를 이제 간추려 놓은 거니까 좀 프린트 하셔서 일단 동영상 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압기 용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는 문제를 만약에 놓치셨다. 네, 그러면 뭐 한 5점, 적게는 5점, 많게는 이 변압기와 수배전이 같이 혼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더 많은 점수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 구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전등만의 이군 수용가가 한 대씩의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변압기가 이제 2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용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변압기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2대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위에 변압기 한 대가 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A군과 B군의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A군과 B군의 부하를 공급하는 최종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인가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이제 뭐 수용률, 부등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A군입니다. 저희가 보통 변압기 용량을 구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용량 수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부하에 대한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등률과 역률을 나누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이 부등률은 이제 주어지는 경우는 이제 대입하시면 되고 역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kVA이다 보니까 이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역률로 나눠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킬로와트로 안 나오고 뭐 kVA로 나오시면 역률을 굳이 뭐 대입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 나오시면 그때 역률은 그냥 1로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밑에 나오는 부등률도 마찬가지세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는 각 어떤 수용가 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이 다르다. 이제 그거를 이 부등률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등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1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군부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에 대한 변압기인데요. 네, A군입니다. 얘는 보니까 부하의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그림을 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여기가 A군이고 여기가 B군이에요.
그래서 A군의 용량을 보니까 30kg래요. 30kW죠. 일단은 뭐 이렇게 쓸게요.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수용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저번에 보니까 각 수용 간의 수용률은 0.5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0.5만큼을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등률이 보시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수용과 간의 부등률이 있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있는데, 수용과 간의 부등률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는데 수용과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A 내지 B 뭐 똑같네요. 뭐 1, 2, 3, 4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 수용과 간에 사용하는 전력의 시간대가 다를 테니까 여기서는 수용과 간의 부등률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 부하가 이제 킬로와트가 나왔는데 조건에 보니까 역률이 얼마다 뭐 이런 조건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역률에 대해서는 1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뭐 이제 풀이는 나와 있으니까 12.5네요. 12.5 kVA가 되시는 거고요. 뭐 B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시면 되죠. 앞에 거랑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B군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얘는 40kW라고 했어요. 킬로와트. 어차피 이제 수용률하고 이제 부등률은 동일할 테니까 0.5에다가 1.2 대입하시고요. 역률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1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시냐면 요거는 16.67 kVA가 나오시겠죠. 이게 이제 1번과 이제 2번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기 시험은 답만 적는다고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나오는 요 계산 과정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답도 따로 적으셔야죠. 공식은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적었던 요 변압기에 대한 요 설비 용량, 뭐 수용률 이런 것들을 계산식에다가 표현하실 건 없어요. 요건 이제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계산 과정은 꼭 쓰셔야죠. 계산 과정 그리고 답도 따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기시험 푸시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보고 나오셨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을 적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적으셔도 얘를 답지에다가 옮겨 적지 않으면 틀리죠. 그래서 문제에다가 풀이 과정 하신 거를 꼭 답지에다가 옮겨 주셔야 되는데, 옮기실 때에 풀이 과정과 답을 꼭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약간 설명하는 거니까 좀 천천히 좀 이것저것 좀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끝났고요.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최대 부하가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최대 부하는 아까 이제 앞에 설명했었던 A군과 B군에 대한 부하를 합치셔야죠. 근데 그냥 합친다고 최대 용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 수용과 간 사용되는 전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등률까지 고려를 하셔서 마지막 최대 용량을 구하셔야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 나왔냐면은 12.5고요. 여기는 이제 16.67이니까 요거를 이제 더하시고 그리고 각 수용과 간의 부등률은 1.2고 변압기 상호간은 1.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단위가 다 kVA니까 그렇죠? kVA니까 뭐 역률은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이 없죠. 단위가 kVA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게 이제 22.44. 지금 최대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킬로와트로 이제 사용을 하죠. 변압기 용량은 kVA로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킬로와트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도 몇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변압기 용량을 12.5하고 이제 16.67이라고 적었는데, 이 변압기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중에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라, 뭐 산정하라,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답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거나
산정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 아니면 혹시 문제에서 변압기 용량이 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계산된 값을 적으시면 안 되고요. 계산된 값에서 변압기 용량 얼마짜리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12.5 같은 경우에는 15짜리 이제 변압기를 쓰죠. 그래서 요 지금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표준 용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정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는 뭐 선정하십시오 많이 나왔네요. 예. 나왔기 때문에 얘는 표도 나오고 뭐 선정하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에 그 표에서 얘를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5가 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20짜리 쓰면 되겠네요. 이제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주어졌어요. 그렇게 선정하십시오, 뭐 산정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주어주고 변압기 용량이 표로도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계산값을 변압기 용량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아시면은 써도 무방하지만 괜히 썼다가 변압기 용량 틀리면 풀이 과정 계산 뭐 과정 다 맞았는데 답이 틀리면 또 정답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선정하거나 산정하거나 아니면 표가 주어져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그냥 계산값을 답으로 쓰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A군, B군 다 구했고요. 그다음에 최대 용량까지 이제 구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밑에 이제 설명들 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게 답이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차단기 용량은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가장 대표적인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은 이거예요.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네, 이게 이제 그냥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구하시려면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를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전격 전압이나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어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단락 용량을 구하는 거죠.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용량이죠. 이건 이제 단락 전류 구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단락 용량을 구하실 때 혹은 이제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값들이 주어지지 않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요 밑에 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앞은 이제 뭐 차단 용량 혹은 단락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식은 이제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원래 차단기를 이제 구하는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은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는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차단 전류 대신에 단락 전류를 보기로 주면서 차단기 용량을 계산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단락 전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식은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면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에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는 그 식에 이 단락 전류를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이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전 전압은 6,600이고요. 그다음 뭐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고 단락 전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식에다가 대입을 하실지 보셔야 되는데
단락전류 값이 일단은 삼상의 단락전류가 7,000인 경우 이제 기준 용량과 수전 차단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은 이제 기준 용량을 구하셔야죠. 뭐 말이 기준 용량으로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뭐 변압기 용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삼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 전격 전류를 곱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죠. 자, 루트 3배에다가 보통 이렇게 기본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응용 문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기본식에다가 대입하는 것 정도는 수월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수전 전압이 6,6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600 대입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격 전류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전격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떤 값이 주어졌냐면 단락 전류가 주어졌죠. 그럼 단락 전류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전격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전압만 나누면 전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는 나왔으니까 얘만 구하시면 될 거잖아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그럼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서 넘어가죠. 그럼 얘가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밑에는 이제 100이 되고 위에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락 전류. 그러면 100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8.5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락 전류는 7,000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 값이 얼마만큼이 나오시냐면 4,095A.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나왔죠? 지금 우리가 아까 기준 용량 구하실 때에 루트 3배에다가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격 전류 값이 이만큼이 됐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죠. 뭐 식을 다시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계산기로 누르시면 보통 이제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단위가 얼마인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 지금 프린트물로 나가 있는 문제는 아마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문제에서 이 값에 대한 단위가 얼마인지를 웬만하면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위를 주어지지 않으면 얘가 킬로인지 메가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이 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단위가 뭐 KVA인지 아니면 뭐 메가인지 아니면 그냥 VA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는 주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뭐 아무 단위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위를 쓰면 조금 너무 단위가 커져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건 이제 메가로 바꾸실게요. 그래서 메가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을 곱해서 이제 메가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참고로 만약에 킬로로 바꾸겠다. 얘는 지금 단위가 볼트거든요. 만약에 킬로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요걸 이제 마이너스 3승만큼 대입하시면 되죠. 메가는 마이너스 6승.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승까지 대입을 하셔서 최종적인 값을 보면 1번의 답은 46.81 메가볼트 암페어 뭐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차단 용량을 이제 구하십시오라는 게 나왔죠. 1번은 기준 용량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2번은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 기준 용량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와에 대한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한번 풀어 보셨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차단기 용량 구하시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격 전압이 6,6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전격 차단 전류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단락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전격 차단 전류 대신에 단락 전류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인데 그래서 식을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3배의 정격 전압이에요. 그리고 정격 차단전류죠. 정격 차단전류. 여기 보시면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격 전압은 기기에 대한 정격 전압이어서 각 값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6600이라고 나온 값은 뭐냐면 걔는 공칭 전압이죠. 그래서 이 공칭 전압으로 정격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가? 네.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22.9, 뭐 6.6, 6600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공칭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값을 기기의 정격으로 어떻게 바꾸시냐면 얘를 1.1분의 1.2배만큼 하면 기기에 대한 정격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루트 3배에다가 지금 6600이 공칭 전압으로 나왔기 때문에 6600에 곱하기 1.1분의 1.2배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는 안 남았지만 단락 전류 값이 나왔으니까 그 단락 전류 값 7000까지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차단기 용량 같은 경우에 좀 커서 단위를 이제 보통 메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계산을 해서 계산기에다 이제 집어 넣으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시냐면 87.3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격 전압에 대입하는 값이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전격 전압 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22.9kV에 대한 전격 전압이 얼마냐면 25.8이죠. 뭐 6.6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7.2예요. 그래서 요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배를 하면 전격 전압이 돼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6.6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냥 7.2가 나와요. 근데 22.9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25.8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떤 거를 대입을 하셔야 되느냐? 둘 다 대입하셔도 돼요. 만약에 22.9에 대한 전격 전압을 아시면 25.8을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못 외우셨으면 25.8이라는 값을 만약에 못 외웠어요. 그러면 그냥 22.9에다가 1.1분의 1.2배를 해서 답을 내셔도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랑 이제 전격 전압을 임의로 이제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랑 이 답과 풀이 과정이 달라지지만 채점할 경우에는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단기 용량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CTB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배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기기죠. 그래서 전류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이제 기계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 CTB를 산정하십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PTB를 선정하라는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뭐 쓰라는 문제는 있는데 CTB를 계산하십시오. CTB가 얼마인지 쓰십시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CTB 선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부하 용량이 얼마인지 나왔고요. 전압 나왔고 뭐 저기 나왔어요. 뭐 설명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CTB는 이제 계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CTB를 계산하실 때 이 CTB라고 하는 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죠. 그래서 코일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CT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TB라고 하는 거 CTB죠. 네, B니까 1차와 2차 측이 있어요. 근데
1차 측은 얼마인지 구해야죠. 1차 측은 얼마인지 구해야 돼요. 근데 CTB의 2차 측은 항상 얼마냐면 5A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은 항상 110으로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2차 측은 항상 5A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2차 측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만 구하시면 되냐면 1차 측 CTB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전격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여유율을 두시면 돼요. 여유율이라고 하는 것을 여유율을 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CTB에서의 여유율은 얼마만큼을 두시냐면 1.25배에서 1.5배 사이를 둡니다. 보통. 근데 요 CTB를 구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CTB를 구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일반 그 수배전에서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일반 수배전에서 구하시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근데 요 CT가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MOF에 요 CT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PT하고 CT가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MOF이기 때문에 그 MOF에 요 CT가 들어가는데 MOF에 들어가는 CT는 여유율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 여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또 부하나 어떤 고장 같은 게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CT가 그걸 좀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유율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MO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요 CTB MOF에 대한 CTB는 요 여유율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면 두 번째에 MOF에 들어가는 CT는 요거는 여유율은 안 해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전동기 쪽에 들어가는 CT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동기는 일반 부하보다 조금 더 여유율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얘가 그 사고가 나면 좀 더 큰 값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일반 부하보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경우에는 여유율을 보통 2배에서 많이 주면 한 2.5배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제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이쪽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잘 안 나오고 이쪽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1.25배에서 1.5배 정도 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차는 얼마 정도를 쓰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전격 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보통 전격 전류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기에서는 보통 이제 용량,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루트 3배의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의 코사인 세타, 이제 요거에 대한 요건 출력이니까 하여튼 뭐 쓰죠. 요거 단 킬로와트. 만약 변압기 쪽이면 이제 요거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격 전류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식은 혹시 필기에서 그냥 계산 문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식 이항하고 막 이러는 것들 실기에서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반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넘길 때 이항할 때에는 이제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P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얘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얘도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구하신다. 연습해두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이제 풀게 되면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쭉 이제 풀어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 못하죠.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중요한 문제 설명하면서 좀 이제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런 대입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부하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00kg라고 했어요. 500. 전압이 그냥 볼트로 나왔으니까 10의 3승까지 해주셔야 되겠네요. 킬로니까. 얘가 지금 킬로와트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얘는 그냥 볼트로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그냥 하나 더 나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분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분자에 대한 단위하고요. 분모에 대한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킬로면 얘도 킬로. 뭐 얘가 뭐 메가면 얘도 메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날라가면서 이제 원래 좀 이제 원하는 단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는 좀 단위를 조금 맞춰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그냥 간단한 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전압이 그냥 볼트로 나왔으니까 얘도 그냥 와트로 제가 바꾼 거예요. 킬로와트에서 그냥 이제 와트로 바꾼 거고, 그리고 전압이 380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루트 3에다가 380만큼을 한 거고요.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부하 역률을 1로 계산한다. 1.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로 누르세요. 또 하나 더. 예. 지금 그냥 중요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해드려요. 그냥 짝짝 풀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기 누르실 때, 계산기 사용을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분수꼴이 아예 나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분수꼴로 안 나오고 그냥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써가는 그런 이제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계산기로 넣으실 때, 계산기 잘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죠. 5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이 크니까 10의 3승. 그리고 나누기 루트 3에 곱하기 380에 곱하기 1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러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답이 꽉 나오죠. 그죠? 왜 꽉이 나오냐면 계산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것까지는 나누는데 얘는 못 나누죠. 얘는 곱하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꼭 뭘 하셔야 되냐면 괄호를 하셔야죠. 이렇게 괄호를. 뭐 계산기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니까. 근데 그 실기 시험이나 아니면 필기 시험 이제 그 준비하시다가 보통 저희가 이런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일반 뭐 슈퍼에 쓰는 그런 계산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굉장히 좀 많이 범하세요. 특히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이제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시면 많이 이제 떨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건데도 이제 실수를 하셔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좀 아시더라도 좀 주의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하실 때에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얘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얼마만큼이 나오냐면 759.67이 나온대요. 67. 맞나요? 네. 암페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단위 아까 통일을 안 하면 얘가 킬로가 되고 얘는 그냥 볼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얘가 훨씬 더 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위아래 단위 맞추시는 거. 계산기 쓸 때에 분모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괄호를 좀 이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격 전류죠. 근데 CT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몇 배를 더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1.25배에서 1.5배만큼을 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 한번 곱하시고 여기에다가 요거 한번 곱하셔서 식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밑에 풀이 과정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산된 값을 적어보면 여기는 949.599고요. 얘는 1.39. 그럼 이제 요 사이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CT 요 사이가 얼마냐면 1000짜리죠. 그래서 CT에 있어서 1차 전류는 1000. CTB를 구하시려면 여기다가 5까지 쓰면 얘가 이제 CT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TB 구하시는 CTB를 선정하는 문제.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류기 1차 전류가 얼마를 쓰는 게 적정하냐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그냥 100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CTB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5A까지 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정리해 주시고 중요한 것들이세요. 이해하는 것 좀 연습해 두시고요. 지금 요거를 미리 연습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연도별로 이제 풀어나갈 때는 이런 거 막 설명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못 따라오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조금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하시기 전에.